국민의힘 전당대회 얘기도 좀 해볼게요. 네. 물론 이제 워낙 그 여당 상황도 잘 아시지만은 이 하루 남았습니다. 이제 그렇죠. 결국은 그 내 후보 얘기를 들어보면 뭐 그 이중이라고 불리는 나경원 원희룡 후보는 결선 투표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고 한동훈 후보는 1차에서 끝난다 얘기하는 건데 솔직히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는 1차에서 끝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물론 한동훈 후보가 워낙 막판에 잘 못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거를 뒤집을 만한 그 유력한 후보의 부상이 없었기 때문에 결선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이제 어쨌든 내 후보가 뭐 초록 동색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그 한동훈 후보가 어쨌든 유리한 상황인 건 맞잖아요. 근데 저는 약간 더 네. 위에서 본 게 뭐였냐면 이 투표율이 굉장히 낮아졌다라는 점인데 지난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의사가 날아다니고 이렇게 레슬링까지 했잖아요. 굉장히 격렬해졌으면 이 격렬도가 원래는 투표율을 높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되려 조금은 중도층에 가까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이 전당대회에서 외면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격해지다 보니까 심지어는 자해에 가깝다. 이게 자해 전당대회다라는 표현을 맞아요. 네. 원내대표께서 쓰셨잖아요. 그 정도니까 그 부분에서 봤을 때 한동훈 대표 후보의 위험도가 점차 높아져서 두 번째 SBS 마지막 그 토론회였나요? SBS. 네, 거기서 이제 사과를 한 이후였어요. 네, 그 말 잘못했다. 이거 내가 좀 자해성이 있었다라고 사과를 하고 나서 이제 약간 약속대련 하자는 의미로 그 나경원 후보께서 똑바로 말씀해 보세요. 제가 뭐 그런 부탁했습니까? 했을 때 네 하면서 그 사과 진정성이 없었다라는 걸 또 노출을 해버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후보가 굉장한 타격을 받지 않을까. 저분은 비밀을 나누기 어려운 분이다. 누구와도. 지금은 당대표 후보들도 마찬가지지만 당 구성원들에게 당대표가 만약 된다고 했을 때 저분과 진솔하게 나눈 이야기들이 언젠가 덜미가 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다 하신다면 저는 상당한 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예측이 됩니다. 네. 아니 그런 생각들은 지금 국힘의 현역 의원들은 다 할 텐데 네. 사실은 투표율이 좀 내려간 게 결과가 나와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도층 성향의 그 당원들이 투표를 포기한 것이냐 아니면 작년 3월 8일 전당대회에 그렇게 투표율이 높았던 것은 이른바 조직 투표가 더 셌기 때문에 그랬던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저 지지율 밑에 있는 김기현 당대표 끌어올려야 후보를 하니까요. 네네. 무조건 결선 없이 1차에서 끝내기 위해서 각 당협에 조직적으로 투표 동료를 해라. 그리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 임기 초반이라 1년이 채 안 됐을 때라 영향력도 세고 맞아요. 당원들 사이에는 지금보다는 훨씬 인기가 있을 때라 그래서 투표율이 높게 나왔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면 그런 조직력이 발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 그걸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당협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용산에서 아무리 한다고 여기가 완전히 지면 뭐 대통령실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하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가만히 있는 부동 자세로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직 투표가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게 반영된 투표율 아닐까 싶어요. 여기서 한 칸 더 나서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조사를 결국은 만약에 피조사자가 응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그 날짜라는 게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바로 눈앞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이잖아요. 그 조사받는 사람이 그런 것도 생각을 좀 했을까요? 글쎄 그게 얼마나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3일 전당대회에서 누가 당대표로 선출되느냐에 따라서 이 거부권이 행사된 최상병 특검법의 재의결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는 있겠죠. 근데 아마 그게 그
전당대회 날짜가 크게 영향을 끼쳤을 것 음.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 전당대회가 사실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십 논란에서 시작이 돼서 그뭐 종반 중반 갈 때도 계속 이제 김건희 여사 문제가 화두가 많이 됐었는데 뭐 이건 정말 알량한 제 주관적인 가능성이 희박한 생각이긴 한데 혹시나 한동훈 대표가 되면 김건희 여사 이런 특검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한 우려도 빨리 조사를 받고 터는 게 낫다라는데 일부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도 드는데 김용남 전 의원 생각이 좀 동의하는데 음. 그보다는 오히려 이제 청문회 출석이라든가 여론의 영향을 더 음. 타지 않았을까 싶고요. 사실상 김건희 여사가 이번에 당무 개입을 시도한 거죠. 그러나 역할이 조금 생각보다 미비했다고 본인도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심 논란으로 한동훈 후보에게 타격을 엄청나게 입히고 싶어 했을지 모르지만 저는 김건희 여사 본인한테 훨씬 더 큰 타격이 갔다면 둘 다에게 갔지 한동훈 후보에게만 기울어서 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23일 날 전당대회에 중요한 저울에 하나의 추를 올려서 좀 조율해 보겠다라는 욕심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효과는 그닥 미비할 것 같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또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 우리 의원님이 좀 풀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지표 보면 네. 대통령 지지율도 좀 올랐죠. 갤럽도 올랐고 리얼미터도 올랐어요. 정당 지지율도 국민의힘이 올랐어요. 민주당이 좀 떨어졌고 보면은 상황이 이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기성 언론에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완전히 막장 드라마다. 그렇게 때리는데 이거 지지율은 왜 오르는 겁니까? 시청률은 잘 나왔잖아요. 그런 거예요. 아니 전 솔직히 지금 모바일 투표 기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활성화된 적극 응대. 그럴 수 그럼요. 있죠. ARS에 네. 지금 활성화돼서 전화를 딸깍딸깍 받으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국민의힘에 활성화돼 있어서 절대로 지금 윤 대통령이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이걸 내 지지율이 올랐다. 어라 김건희 여사가 소환에 응했더니 그게 뭐 자발적 소환이건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주작이건 뭐 여러 가지로 네. 뭐 초대했건 뭐 아니면 배달 서비스건 이걸 착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게 저는 굉장히 지금 국민의힘이 당 23일 전당대회 때문에 활성화된 이 투표자들이 대답해서 아, 적극 응답이 많아졌기 일종의 때문에. 사실은 네. 그 착시 효과일 효과가 겁니다. 네. 꽤 있어요. 왜냐하면 4월 총선 앞두고도 보면 그럼요. 제 기억에 맞습니다. 1월 달에 국힘 지지율이 아주 잘 나왔었거든요. 1월, 2월 초반까지도 잘 나왔던 거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뭐냐면 국민의힘 그 총선 후보자 내부 경선, 당내 맞습니다. 경선하는 시기에는 국힘 지지율이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1월 하순만 해도 국힘이 총선 이기는 거 아니야? 뭐 맞아, 그런 이렇게 관측이 나왔어요. 생각하는 예.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때 제가 그 비슷한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게 과포집된다. 과포집 구간이라 지금 이런 거지. 이거 갖고 하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정말 그 거짓말 같이 경선이 마무리되면서 푹 꺼졌어요. 근데 그 지금 착시를 못 대략 받았죠. 뭐 여론조사 맞아요. 네. 갤럽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뭐 4% 이상씩 네. 올랐는데 객관적으로 오를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게. 그러면 전당대회 예. 결국 이제 또 이제 전당대 이유가 궁금한 건데 그 이후에는 좀 이렇게 결국은 이제 이게 봉합이 잘 될 것이냐. 정말 갈등에서 누가 농담으로 뭐 전당대회 아니고 분당대회라고 표현을 썼는데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 여당은 상당히 차기 정권 창출에 예민한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지자분들부터 포함해서. 물론 뭐 모든 정당의 목표긴 합니다만 그래서 당대표가 누가 되던 간에 차기 대권 후보를 향한 이 일종의 주강성, 움직임들 속에서 윤 대통령의 운명이 상당 부분은 좌지우지 될 것 같다. 이 8표라는 게 매우 적기도 하지만 매우 많기도 하죠. 이 재의결이 상당히 쉽진 않지만 이 향방에 따라서는 그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도 그렇게 많은 표가 필요하지 않았지만 60여 표가 넘어왔잖아요. 그렇게까지 생각했던 거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하루하루 다르게 변해가는 전국에 따라서 좀 향방은 충분히 틀어질 수 있다. 아니 법률적 네. 8석의 의미가 그냥 말 그대로 재의결하는 거 폼이 아니고 개헌도 사실 8석 아닙니까? 그럼요. 맞습니다. 그 오늘 네. 이준석 대표 한 얘기 보면은 임기단축 개헌을 여러 가지 사유를 대면서 임기단축 개헌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동의하기에는 그 8석이 특검법 8석보다 더 빠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불현듯 들었거든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거는 무기명 투표가 아니잖아요. 아, 그거는 전광판에 아, 자기 이름 뜨는 거니까. 투표잖아요. 네. 3분의 2는 똑같은데. 음. 그래서 오히려 무기명 투표에서 3분의 2를 먼저 넘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명, 특검이 더- 무기명 그 차이 커요. 아, 그렇네요. 이제 시간 해보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진짜 저는 보수 언론 특히 이제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을 유심히 보는데 오늘 헤드라인도 뭐였냐면 새로운 불씨 남긴 김건희 여사 소환이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 소환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어요. 새로운 불씨라고 오히려 받고 모두가 패배자가 된 여당 전대. 맞아요. 이 두 네. 개가 일면에 딱 실린 헤드라인이었거든요. 결국은 향후에 보수 정권을 어떤 식으로 새로운 후보자가 나와서 창출할 것인가가 보수 언론의 가장 주요한 관심사라면 일단 레임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 언론에서 상당히 기울어 있다. 레임덕이라는 게 좀 표지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점에서 보자면 좀 관심 포인트를 저는 언론의 이 헤드라인도 좀 지켜봐야 지켜봐야 되는 된다.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도 좀 듭니다. 아니 정말 마지막으로 우리 김용남 의원님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계속 궁금한 걸 너무 돌출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봉주 의원이 민주당 전대에서 지금 네. 1등입니다. 예. 그것도 뭐 굉장히 큰 숫자로 앞서고 있는데 예전에 YTN 방송 같이 오래 하셨잖아요. 예. 정봉주 의원 왜 이렇게 인기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전당대회에서 표를 많이 얻으려면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대중선거에서는 각 당의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나오다 보니 사실 후보 개인의 인지도가 없더라도 이른바 당표로 당선되는 경우가 어떤 면에서는 더 많죠. 더 많죠. 네. 그냥 당 보고 찍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어차피 다 같은 당 내에서 이루어진 선거는 후보의 인지도가 다른 어떤 선거보다도 중요한데 네. 정봉주 전 의원은 사실 인지도 면에서는 깡패예요. 다른 어떤 최고위원 후보가 인지도에서 거기를 앞서요. 앞설 수가 없어요. 일단 인지도가 매우 높아요. 거기다가 지난 그 4월 10일 총선에서 정봉주 의원이 강북구에서 공천 확정이 됐었죠. 맞아요. 그런데 과거 발언을 이유로 공천이 취소가 됐어요. 물론 이제 그때는 총선 전체판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뭐 이런 거를 노심초사한 당 지도부의 결정이었겠습니다만 당원들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불쌍한 거죠. 그 16년을 원외로 지내다가 어떻게 한번 달아보려고 했더니 정봉주 의원이 17대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17대면은 언제야 그게 20년 전. 20년 전이야. 그러니까 그렇죠. 열리우리당 네. 돌풍 일으켰던 그 17대 국회의 의원을 지내신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한 3선쯤 한 줄 알았는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16년 만에 국회 입성을 노리고 거의 된 줄 알았는데 무산됐단 말이죠. 투표 중에요. 제일 무서운 게 동정투표예요. 동정투표가 일어나면 어느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상대할 수 없어요. 근데 정봉주 후보의 경우엔 일단 인지도가 깡패고. 어마어마하게 높고 네. 거기다가 지금 당 내에서는 동정론을 얻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뭐 정봉주 의원이 그 선거운동도 잘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역 의원들은 이런저런 눈치 보고 체면 봐서 탄핵 얘기 함부로 못하지만 저는 원해라 뭐 꺼리낄 거 없어요. 맞아요. 뭐 이런 네. 메시지 전에서도 어느 후보보다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1등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알겠습니다. 말씀 들으니까 뭔가 이해가 확 됩니다. 지금 사실은 네. 김영남 의원도 원외에 계셔서 훨씬 더 빛나는 측면이 왜 있어요. 그러세요? 배치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측면이 뭔지가 훨씬 더 말을 선명하게 하시니까 훨씬 또렷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저는 당원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건전한 예측 불가능성의 징표가 정봉주 전 의원이라고 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게 그 당원 민주주의 핵심이거든요. 당원들이 한 표 한 표를 행사하는 게 어떤 예전에 대의원제가 가지고 있던 것과 정 다르게 효능감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나 관전 포인트는 뭐냐면 지금은 강원, 경북 같은 조금은 민주당 당원들이 그래도 비교적 적은 쪽에서 먼저 선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투표가 곧 있으면 호남, 수도권, 서울로 오게 되면
이게 또 어떤 식의 비율이 바뀔지를 또 관전 포인트로 보게 돼서 전당대회에서 우리가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가 됐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저도 듭니다. 아까 네. 그 동정표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뭔가 최고위원 후보들 차에 태우고 이렇게 이동하면서 인터뷰식으로 하는데 그 정봉주 후보랑 이제 두 분이 같이 탄 거예요. 근데 말을 나누는데 이제 정봉주 후보는 되게 말을 깍듯하게 이렇게 막 하면서 하고 이재명 대표 제가 보기엔 약간 반말인 듯 아닌 듯 이런 건데 제가 바로 생년월일 찾아봤더니 정봉주 후보 60년생 그리고 이재명 그 대표는 그보다 4살 어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 그 동정표라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17대 국회의원 하고 한동안 이렇게 동정표 더 오랫동안, 얻으려면 네. 너무 동안을 탈피하셔야 돼요. 너무 동안인 게 동정표에서 약간 갉아먹어요. 너무 어려워 보이셔요. 아니 그러니까 정봉주 후보는 앞으로 그런 얘기도 한번 선거전 때 해야 돼요. 저 내년부터 지하철 공짜로 탑니다. 근데 이 나이 먹도록 제가 저 국회의원 한 번밖에 못했습니다. 이제 아주 옛날에 그 발언도 한번 하시면 표 더 나올 것 같아요. 그 지하철표 피부도 너무 좋으세요. 그게 공짜라니까 이거 피부도 확 너무 오는데요. 와닿죠. 네, 그런 얘기 하시면 더 득표 전략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감히 좀 해봅니다. 근데 안 할 것 같아요. 항상 너무 젊은 척을 하셔갖고 맞아요. 그런 그래도 얘기 외모 본인 관리 입으로 안 할 것 같아요. 엄청 하는 걸로 유명하시잖아요. 네.